지금이 저기 그 간절기잖아요. 한절기가 되니까 이렇게 좀 주변에서 이렇게 어른분들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이제 금양오행 얘기하는데, 오행은 목화토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이제 계절이랑도 연결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방위랑도 연결하죠. 동서남북과 추나추동 사시를 연결하는데, 하나가 남는 게 이제 그 토가 남아요. 토 중앙 가운데 그 흑토, 오행 중에 목화토금수인데 그 토가 가운데를 뜻하고, 계절에서는 환절기, 간절기를 뜻해요. 근데 좀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데, 사람을 옛날에 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환절기 때 많이 좀 땅 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가을은 뭐 금기, 뭐 여름은 그러니까 더우니까 화기, 뭐 봄은 뭐 뭐 이렇게 연결한 게 있거든요. 계절이랑 방이랑.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토는 아무래도 이제 묻잖아요. 뭔가를 깊이 묻고, 또 이제 거기서 뭔가 생성하는 어떤 느낌? 이제 어쨌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건강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환절기고 간절기 때 한 번씩 이렇게 쳐요, 몸을. 그러니까 그때 좀 건강 한번 잘들 챙기시고, 제 주변에 보니까 요즘에 부고가 많이 있어요. 어른들. 뭐 좀 편찮으셨던 분들을 좀, 아니면 연세가 좀 노안이신 분들 하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뭐 오는 거야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한번 자기를 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주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나고 죽는 게 되게 중차대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사대사라는 표현을 써요. 원불교에서. 생사만큼 큰 일이 없잖아요. 우리 아무리 뭐 삶에 대한 불만, 불평불만, 뭐 고독, 불안, 우울 뭐 있지만요, 나고 죽는 거 앞에서 다 진짜 그 가을에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어떤 삶의 문제, 생사라는 문제 앞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게 아닐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고, 벌어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고, 나고 죽는 거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오늘 파트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파트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앞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 파트가 제목이 재밌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고 죽는 문제, 그 외에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문제 있죠.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거 앞에는요, 이건 못 피하죠. 근데 이것만 못 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삶에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 라면서, 이 책에 이제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책의 어떤 근간이 그런 어떤 스토아 학파나 뭐 이런 거, 서양의 그 고대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에픽테토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므로 수양해라. 모든 가혹한 현상에 너는 현상일 뿐 결코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나서 당신의 규칙에 따라 검토하고, 무엇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라. 통제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그 언급을 하는데, 앞에도 잠깐 그 얘기 했죠. 남의 단점 제 눈에 들보 그러죠. 내 잘못은 티끌처럼 안 보이고, 상대방의 단점, 꼴보기 싫은 건 들보처럼 보이죠. 엄청 부각돼서 현미경처럼 보여요. 내 잘못은 망원경처럼 저 멀리 있고, 물론 이제 망원경으로 보면은 이제 당겨서 보지만, 남의 잘못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자기 잘못도 이렇게 부각돼. 너무 과하게. 제가 명상할 때 꼭 그 얘기하죠. 딴 생각 나잖아.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딴 생각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조절 안 되죠. 통제할 수 없죠. 그럼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통제하고 싶어 미치겠죠,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강렬할수록 너무 하고 싶어. 통제하고 싶어.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 더 나가서 나. 앞에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나의 잡념, 나의 것, 나의 핸드폰, 나의 뭐 노트북, 나의 컴퓨터, 나라고 하는 게 붙을수록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죽겠죠. 근데 지금 제가 나열한 거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어제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저녁에. 귀찮아가지고. 실패했어. 물 조절을. 제가 라면을 한두 번 끓여 먹겠어요? 제가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 조절이 어떻게 몇십 년을 라면을 스스로 끓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물 조절에 실패해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실패하거나 어떨 때는 오 되게 잘 끓여 내가 스스로도 와 이거는 진짜 어디 가도 내가 팔아도 되겠다. 근데 그런 날보다도 그냥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다.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우리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앞에서 쭉 나열했던 나의 것 자식 마음대로 돼요? 돼요? 근데 더 나가서 그거를 통제하고 싶은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왜 성인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만 있으면 성인이라고. 대종사님도 그 얘기하죠. 자기 마음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려니까 중생들이 이게 병통 아닙니까? 이게 병이죠. 지 마음도 지 마음대로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의 잘못이 더 잘 보이잖아. 그게 왜 잘 보이겠어?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거울이잖아요, 거울. 우리는 서로 거울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수행하는, 명상하는 걸 거울로 비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죠. 네. 그런 책도 있어요. 우리 교수님 중에 그런 책을 쓰시기도 했어요.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비치는 거대로 그대로 비추죠. 근데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핸드폰 사진 찍는데 어플 없이 사진 찍어요? 왜곡시키잖아요. 내가 왜곡시키잖아요. 저도 어플 써요. 저도 땡땡땡 어플 많이 쓰거든요.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 딱 드러나는 이 육신, 얼굴도 있는 그대로 딱 보면은 보기 싫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떡하겠어요? 외면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냥 외면하고 살잖아요.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여성분들은 평균적으로 더 많이 보시나 남성보다? 저는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머리 감고 이거 세수하고 그냥 그땐가 다 한 것 같아. 그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얼굴조차도 자주 안 보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 들여다보는 거 얼마나 들여다봐요? 제가 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좌선을 얼마나 하면 몇 분이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좀 많이 받거든요. 몇 분 정도 앉으면 이 정도 앉으면 될까 싶어요. 오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바로 정답을 맞춰버리시네. 오래 앉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울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나아져요? 조금씩 자주 들어보는 게 낫지. 명상도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보내요. 길게 한 번에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나눠서 하는 게 좋다. 왜 다이어트 할 때도 음식 폭식하지 말고 하루에 이렇게 나눠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유사해요. 명상도 짧게 여러 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24시간 365일 하는 게 더 나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청탄님 뭐 입이 다삭다삭 하시는데 지금 답을 말하고 싶어서 삶이 명상이 되면 되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요 삶이 명상이 돼요. 근데 우리는 명상을 하는 시간과 명상을 하지 않는 시간으로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삶이 명상이 안 돼. 명상과 삶을 일치시켜버리면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자면서도 명상이 되는 거죠. 근데 자는 건 명상 아니야. 밥 먹는 건 명상 아니야. 딴 생각하는 건 명상 아니야. 뭐 핸드폰 전화 통화하면서 명상 아니야. 뭐 또 누구야? 친구랑 만나서 수다 떠는 건 명상 아니야. 다 명상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면요. 명상이랄 게 한 개도 없는 거고 반대로 하나로 놓고 보면요. 명상 아닌 게 없죠. 친구랑 수다 떠는 명상. 누워서 자는 명상. 밥 먹는 명상. 차 마시는 명상. 그래서 뭐 옛날에 다선일미 그러잖아요. 다선일미.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다. 제 친구 중에 오랜 친구 중에 대금 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단전호흡이 저절로 된대요. 이 대금을 불다 보면은
그렇죠. 그런 과정 자체가 이 소리를 내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는 그 과정이 다 명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되게 멋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하거니와 이 요가 수업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내가 밥벌이로 하면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이걸 수행으로 하면요 공부로 하면요 또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행복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점점 일이 되니까. 조금 덜 행복해지는. 왜 돈 벌어야 되잖아. 네. 반대급부가 생겼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내 맘대로 돼요? 됩디까? 안 되죠. 됩디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책에서 통제할 수 없는 거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잡념 일어나는데 잡념 통제해서 잡념 일어나지 않게 해라.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 어차피 반복하는데요. 저 길에 있는 석불이 제일 잘해. 돌부처님이 제일 망념 없어. 그리고 24시간 365일 변함없이 앉아있어. 근데 우리가 돌부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명상을 한다는 건 우리는 말랑말랑하게 숨을 쉬고 팔딱팔딱 뛰면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삶을 향유하고 즐기는 거지. 가만히 몸을 굳히고 앉아가지고 미동도 없이 진짜 왜 그런 책들 명상책 보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렇게 털을 앞에다 이렇게 솜털을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숨 쉬고 살아? 그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펄떡펄떡 살아 숨 쉬는 존재니까 앞에서 무쇠를 놔도 무쇠솥이 팔랑팔랑 흔들릴 정도로 숨을 펄떡펄떡 쉬어야지 어떻게 솜털도 흔들리지 않게 쉽니까?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다. 이렇게 에픽테토스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더 나가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명성, 권력, 타인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재산과 평판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게 다 해당되는데 에픽테토스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더 명상적 관점에서는요. 나라는 것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에픽테토스의 말에 따르면. 근데 순수하게 얘기하면요. 나의 생각과 행동도 통제 안 돼. 저는 좀 단언컨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수용할 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역으로. 사실 그래서 무아가 진하다 그러죠. 왜 명상, 불교학이나 명상가들 중에 진짜 아라는 게 아트만이 있냐. 그거 논쟁 많이 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핵심 이슈인데, 무아가 진하다. 이게 정리하면 무아. 진짜 나라는 것이 없는 게 참 나다. 말장난 같은데 결국은 진화가 무하고 무화가 진화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것은 없는 무하다. 나라는 게 없는 것이다. 근데 나라는 게 없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나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을 때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에픽테토스의 말을 조금 더 인용을 한다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하는 생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생각,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이 자기 일을 수행하는 수준, 사람들이 보이는 무례함, 다른 사람들의 습관, 다른 사람들의 성공,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태도, 배우자 또는 연인이 얼마나 우리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지. 특히 이거 되게 와닿지 않아요? 네?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배우자는 없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연인이 두려워하는 것이나 스트레스 받는 것, 그 밖에 다른 모든 것, 이건 통제할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쭉 나오거든요. 앞에. 여기서 사람들이 뭐예요? 나 아닌 존재들. 타인. 내가 아닌 사람, 나 외에 다른 존재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통제하고 싶어 미치겠죠. 아까 웃었잖아요. 연인, 배우자. 통제되는 연인과 배우자라는 존재는 없어요. 우주에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바람피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제우스가 바람피는 얘기가 대부분인데, 비유죠.
비유죠. 그러니까 왜 농담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두꺼운데 거기서 제우스가 바람 피는 거 빼면은요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가.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을 비유하는 거겠죠. 제우스라고 하는 신격을 통해서 어떤 거대한 우리 신도 통제 못해. 자기의 욕망을.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작은 어떤 우리 아이 통제 안 되잖아요. 제가 고양이 키우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말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너무 말 안 들어. 그쵸? 근데 그쵸. 집비 몰라.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좀만 안고 있을래도 이 고양이라는 놈들은 강아지랑 달라요. 한 5초 이상 안 있어. 튀어나가. 근데 어때요? 난 또 너무 이뻐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든 그냥 쓰다듬고 싶고 만지고 싶죠? 그래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명상을 하는 거죠. 내 욕망이 그런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욕망.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고양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존재 나라고 하는 거 있죠. 통제가 안 돼. 통제 불능이야. 통제 불능의 상태야. 완전 혼돈의 카오스죠.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의식의 흐름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혼돈을 뜻하는 그 표현이 카오스가 있죠. 근데 질서를 뜻하는 표현이 코스모스. 왜 칼 세이건 그 과학자 그 책 되게 유명한 그 코스모스라는 책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섞어서 쓰잖아요. 카오스모스라고. 결국 왜 둘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나는 무아인 것이고 무아가 진짜 나인 것처럼 또 뭐예요? 혼돈이야말로 참다운 질서라는 거예요. 왜? 혼돈인 것을 수용할 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수용할 때 진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달 듯 말 듯하죠? 아니 용어들은 그래가지고 인식이 좀 맞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책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내 밖에 모든 것들은 통제불능이라고 나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밖에 있는 것들은 다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미치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생기죠. 왜 저 에픽테토스 여기서 말하는 그 쾌락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쾌락이란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쾌락, 이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라고 오해를 받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 해석한 게 왜냐면 진짜 쾌락은 뭐예요? 여기 책의 앞에서 비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술을 마시면 즐겁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날 숙취가 있죠. 그럼 이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오히려 절제하는 거예요. 진짜 쾌락은요, 절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쾌락과 절제는 사실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술을 마시는 그 순간 너무 즐겁고 신나는데 그 다음날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다면 어때요? 술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즐거움은 절제에서 나온다. 그런 격언들을 여기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호리지차라도 천지현격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선가에서 털끝만한 차이. 이게 그 홀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왜 여우들이 가을엔가 그러니까 이게 이 겨울을 나기 전에 이렇게 털갈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털이 나면요, 그게 이렇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좋대요. 털이 얇고 되게 보들보들하겠죠. 그래서 여우 목도리 하나 최고급 목도리로 그쵸. 모피 모피 여우나 이런 거 목도리 저희 옛날에 저희 할머니인가 누가 모피 목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기억에. 그 털이 너무 보들보들하고 그렇죠. 근데 그 털이 보들보들한 털이 두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두께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차이라도 나중에는 천지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천지로 벌어진다는. 그걸 비유하는 말을 그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얇고 보들보들한 털만한 차이더라도 나중에는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만들었을 때 그 차이를 확 느끼는. 그렇죠. 붓 같은 거 우리가 최고의 붓은 왜 그렇죠. 쪽제비. 그렇죠. 쪽제비 털로 만들죠. 가장 얇은 털이지만 근데 결국은 그만한 차이라도 나중에 확 벌어지는 거죠.
더 섬세하고 더 얇아서 별거 없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얇은 것 같지만 결국은 진리와 참과 거짓, 진리와 뭐 허위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죠.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청 쉽습니다. 네, 달아요. 달아. 달아. 이거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갑자기 왜 갑자기 달아 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그뿐이에요. 더 없어요. 근데 어때요? 타협하고 싶고요. 통제하고 싶고요. 조작하고 싶고요. 바꾸고 싶어요. 세상을 구하겠다는 사람이 적어질수록 세상이 평온하다잖아요. 구세주가 적을수록 세상이 평온하다잖아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놈들만 없어지면 이렇게 세상이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세상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글부글 하니까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평화와 혼란도 한 끗 차이인데 사실은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다른 욕망이 아니라 세상을 건지겠다는 거대한 욕망을 내려놓을 때 진짜 평화가 오죠. 그래서 도덕경에 소국과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적당한 이렇게 소국 작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평화롭고 백성이 적을수록 평화롭겠죠. 근데 황제나 천자 같은 사람들 어때요? 천하 사람들 자기 발밑에 놀려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뭐 중국과 뭐 미국이 충돌하고 하는 거 봐요. 결국엔 몇 명의 위정자들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걔들 다 명분 되게 좋아요. 어떤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뭐 응징하겠다, 뭐 나치즘을 몰아내겠다,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명분요? 들어보면 뭐 가당치도 않죠. 근데 우리 다 속잖아요. 다음에 좀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